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갑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입니다. 예. 자, 한의학에서는 사실 허준이란 인물이 단연 독보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허준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을 잘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다고요. 예. 제가 요번에 소설을 허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래 소설을 썼는데, 예. 허준에 못지않은, 대표적인 조선의, 침의, 그러니까 침으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예. 예를 들자면, 이제 허준이란 분이 대부분 이래 우리가 소설 동의보감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준 선생은 본래 양천허씨로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자제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자라는 것을 빼보면 그분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은 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의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의 의사가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추천에 의해서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추천을 해서 의의가 됐는데, 허임이라는 분은 이분은 전혀 다르게 양천허씨가 아니고 하양허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죠. 궁지판. 예. 아버지도 악공, 그러니까 피리 부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산호, 그러니까 노비였죠. 노비였는데 이 사이에서 태어나서 침 기술 하나만으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내의원 의의가 됐던 그런 분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분이죠. 침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왜 하필 허임이 그렇게 단연 눈에 들어올까요? 우리가 허준 선생과 비교할 수 있는데, 허준 선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냥 책이 있다 이래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의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향약 집성방이라는 이래 전통의학이 있었고, 네. 향약이란 말 자체가 본래 우리나라 의학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 중국의학이 있는데 이 중국의학과 향약을 합해서 조선의 의학을 만든 최초의 분이 이제 우리가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의 침법과 전래되어 오던 중국의 침법이 합해지면서 조선의 침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허임 선생이 지었던 친구 경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임 선생이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추앙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조선 임금 중에서 특히 이 침수를 자주 받았던 왕이 있을까요? 허임 선생이 직접 사실은 침을 놨던 분이 선조 임금입니다. 제위 37년 기록을 보게 되면 선조 임금을 상대로 이제 허준 선생과 허임 선생이 합작으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허준 선생이 이제 이 편두통이 아주 심하시니까 묻죠. 이렇게 선조 임금이 이걸 침을 맞으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허임 선생을 소개해서 같이 치료를 했는데, 그 편두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썼는 편두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은밀한 위로와 뚜렷한 절망이라 그러거든요. 편두통이 워낙 잘 안 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준 선생과 허임 선생이 같이 침을 놓은 결과 허임 한 번에 이제 허준 선조 임금의 질병이 딱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준 선생한테는 말을 한 필, 이제 자가용이죠. 그때 당시로는 말을 한 필 선물을 하고, 허임 선생한테는 큰 상을 따로 선물할 정도로 선조 임금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 바로 허임 선생이죠. 네. 그 자료에 보면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이 허임 선생의 저서가 번역될 정도로 유명했다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옛날에도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유학을 하러 왔거든요. 예. 침을 배우러. 오사카에 사는 이제 산센주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침을 배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년, 1600년대 말 정도에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배웠는데, 거기 기록에 의하면 이제 본인이
허임 선생의 침법이 하도 이제 한국에서 명성이 자자하고 모든 사람이 허임 침법만 쓰니까 그 책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했는데 2번에 걸쳐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똑같이 친구 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윤홍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때 이제 발간했던 책인데 그 책을 사실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건 사실은 허임 선생이 쳤던 친구 경험방을 뺏기는 걸로 그렇게 나타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친구에 대한 책을 써서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대단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침술이 많이 발전을 했던 거죠, 과거부터. 예. 그분이 이제 산센준환이라는 사람이 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예. 유독 침구에 있어서는 조선이 최고라고 한다. 그 최고로 이제 동양삼국 중에 최고라는 것이죠. 그 명성이 중국에까지 자자하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침술이 당시에도 대단히 이제 뛰어났던 것 같고 일본에서 배우러 와서 그 책을 번역할 정도로 그 침술 자체의 어떤 효과가 독보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게 선조임금이 편두통이 있어서 침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침의 원리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염좌일 때도 침을 맞고 이러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하면 시간의 어떤 원리를 따른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도 일정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일정한 통로를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사못을 돌릴 때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빠지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기라는 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보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사가 되는데 허임 선생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돌리고 빼는 이 보사법에 있어서 탁월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를 집중시켜서 한꺼번에 병이 잘 낫도록 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런 어떤 방법을 아주 잘 썼기 때문에 선조임금의 이명, 그러니까 귀울림 증상도 허임 선생이 특별히 치료하셔서 효험을 보셨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몸 내부의 이 기가 예.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 건가요? 그렇죠. 잘 돌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24시간 숨을 쉬게 하는 힘, 예. 24시간 심장이 뛰는 힘, 24시간 혈액이 흐르는 힘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바로 우리 한의학에서는 원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완기. 그런 힘 자체가 면역의 힘도 똑같이 24시간 우리 몸에 보초를 써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원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워서 전신의 질병을 잘 낫게 한다. 이게 침의 원리인 거죠. 저는 그냥 맞았었는데 이제는 침을 맞을 때도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면은 금방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